이 손을 잘라가지고 어디서 갖다 버리다가 손목이 없댄다는 거예요. 왜 내 딸을 죽였나? 무슨 일 때문에? 그거 묻고 싶어. 이곳에서 소윤이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위에 신문지가 겹여졌더라고요. 발길로 차보니까 안 비고 발이 한쪽이 나왔더라고요. 대체 어쩌다 평범한 여고생 소윤이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걸까? 경부압박 74, 그 목졸림 사고다가 확인이 됐습니다. 돈을 노린 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복 넥타이에 명찰까지 옷내는 흐트러뜨린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체에 특별한 폭행 흔적은 없었고 정형과는 음성이 나왔고 일반상으로서 폭행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폭행을 당했거나 격렬하게 반항한 흔적도 없습니다. 얼핏 보면은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인 듯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걔가 이렇게 세면으로 덮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손이 없다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건 다 그대로인데 두 손목만 살아있습니다. 근데 뭐 걔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몰라도 손을 왜 자르냐고. 소윤이가 발견된 현장에서 피 묻은 곡괭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손목을 훼손한 범행 도구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손목이 잘릴 정도면 현장에 피가 낭자해야 되는데 피가 별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사건 현장에는 이 상아리만큼 핏자국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전에 이런 동맥의 파열이 있다면 굉장한 많은 양의 비산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은 이건 사후, 사망한 후에 발생한 손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뒤에 손목을 잘라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끔찍한 행동을 저지른 걸까? 그러니까 이미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반드시 어떤 피해자의 손목을 잘라야겠다는 그러한 강렬한 동기를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누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작고 야무진 소윤이 늘 밝고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왜 내 딸을 죽였나? 무슨 일 때문에? 그거 묻고 싶어.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소윤은 학교를 마치고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는 액세서리 가게로 향합니다. 진열장구에서 머리에 포장을 하더라고. 포장지를 교복 주름치마, 체크 있는 주름치마 위에 번색 있고. 소윤이가 일하는 가게 전화벨이 울린 건 8시 35분입니다. 전화 안 받는다고. 안 받는 거 통화가 안 된다고. 마지막으로 소윤이를 본 건 8시 20분인데 전화를 받지 않은 건 8시 35분부터입니다. 이 15분 사이 CCTV라든가 아니면 가장 결정적인 그런 범행 당시에 목격자 제보가 없었던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화상시장이거든 우리가. 또 그때 낮에 일단 물이 좀 모자라서 그 토로 물까지 닦아는 거죠. 냉각장치에 쓸 물을 뜨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깜짝 놀라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있는 거 이게 손이 그러니까 인형 렌치가 하얗게 있으니까 사람 손이 아니고 그냥 인형 손이라고 있었거든. 그래서 렌즈 올라가서 생각해보니까 노랗게 신물이. 놀랍게도 사람의 손목이었습니다. 가지런하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해서 이런 형태로 다 이제 물에 잠겨 있었던 거죠.
자기가 하는 대로 가능성은 없죠. 물이 없지. 없었을 때 얼음 얼고 다 그러니까 없었을 때. 그렇다면 범인은 직접 이곳에 와서 손목을 놨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타인의 혈흔과 유전자 모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영동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지만 사건 현장은 당시 공사 중이라 드나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인부들만 들어가지 외부 사람이 전혀 안 들어가는데. 왜요? 몰라서도 못 가고 무서워서도 안 들어가고. 일단 범인이 사건 현장을 잘 아는 공사장 인부일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모 자동차 영업사원이 홍보용으로 자기 지인들한테 이제 나눠줬었고 그걸 평소에 씨가 사용을 했었다. 그렇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 볼펜을 사용하던 인부는 소인을 처음 발견한 목격자 이 씨입니다. 그 볼펜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유래된 볼펜이 용의자 씨의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었었고 이 씨는 볼펜을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포드에서 발견한 그 볼펜이 씨의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처음 들어간 인부들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뒤늦게 들어간 신고자가 발견한 점도 이상한 점이었고 다른 인부는 소인이가 거기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이 손부에 상처가 남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마치 용의자도 손등 부위에 긁힌 듯한 상처 부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씨 손등에 있는 상처는 굴곡진 모양, 사람 손톱에 의한 상처로 추정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죽은 게 아니고 주변에 사는 신고한 거예요. 이제 바로. 그때에서 우리가 내수 시간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 죽어서 바깥 잘라가 그렇게 하겠어요. 당시 경찰이 이 씨의 상처에 주목한 건 피해자가 저항하다 남긴 손톱 자국일 거라는 추론에서였습니다. 전문가들도 그 상처는 손톱 자국일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찍은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이 씨의 상처 사진이 사건 일주일 뒤에 찍힌 것이라 상처가 생긴 날짜는 확실히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소인이 목에 남은 신발 자국입니다. 이 씨의 슬리퍼 바닥과 그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떤 신발인지 저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물결무늬 한 패턴만 가지고 어떠한 신발이라고 추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사건을 되짚어봐야 할까?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손목을 왜 절단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발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처음에 의도한 것과 달리 피해자의 저항과 순간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통제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신체 증거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커졌고 마음이 급박한 나머지 피해자의 손목에 대한 절단이 이루어지고 하천의 손목을 유기한 이유도 의외로 범인이 당황했던 흔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은밀하게 손목을 매장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텐데 그 인근에 있는 다리 밑에다가 유기를 한 걸 보면 굉장히 부주의한 사람의 소행 같기도 하고 미제 사건을 남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초기에 용의자를 지나치게 빨리 단정 특정해버림으로 인해서 다른 용의자들의 범행 가능성을 무시한 것이죠. 다른 용의자들에 대한 단서나 주변 정황이나 목격 진술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쳐버렸거든요.
문제점 얘기를 왜 자꾸 나와요? 해결이 아직 안 돼서. 여자 비명 소리가 조금 들렸어요. 그리고 한 손에 검정봉지 같은 거 뭐 들고 계셨었어요, 그 아저씨.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01년도에 영동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공사장에서.